지금 여러분들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정말 확신할게요. 안녕하세요, 한달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초임 선생님 또 2년 이하의 적용력 선생님들이 원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우선시에 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5위, 4위, 3위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나머지 공동 1위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1위는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배울 수 있는 원, 그리고 교사 관계 및 분위기입니다. 먼저 배울 수 있는 원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원에서 스타트를 끊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교사와 한 반이 되느냐, 여러분의 멘토 선생님은 누구이냐, 이것이 초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별표를 1억 개를 쳐도 정말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리 돈을 적게 받아도요, 교육관이 확실하게 서 있고, 그리고 배울 만한 점이 확실한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정말 4, 50을 적게 받아도 저는 그곳에서 3년 동안만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초임과 적용력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경험과 어떤 몸에 배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교사 생활하는 모든 기간을 지배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임이나 적용력 때 본인이 어떤 수업을 해본다든지 어떤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게 완전히 본인께 돼버리거든요.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은. 근데 우리 원에 그냥 편하게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를 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선생님들, 또는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아무리 열정적이어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본인도 결국엔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도 이거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선생님들이 가득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못하러 나 혼자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느 만큼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 그리고 실력자들이 있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 아직 적용력이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10년 차가 되었다. 그때 보면은 다 달라요. 똑같은 10년 차인데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스킬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수업을 하라고 해도 그냥 자신 없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어떠냐?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제 10년이라는 경력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나는 그런 커리어가 있어 라고 말하기에도 좀 못한, 왜냐면 그게 커리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뭔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 투자한 시간을 그냥 시간적으로만 허비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내 교육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어떤 조언을 해줄 수도 없으며 실습생을 받아도 뭔가를 말해줄 수 없는 그런 나이만 든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사가 다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정말 배워야 되는 원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육관과 조금 맞는 곳은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은 초임이나 적용 선생님들 교육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서 경험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몇 년 일하고 이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리 조금 아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사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연애 초에. 그래서 그거를 탑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도라 가지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학교별 교육 계획이라고 탁 할이 나와 있어서 너무 편해요. 들어가면은 모든 원의 운영 계획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그 원에서 특색 교육을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일지 양식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조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운영 계획서가 어디인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시면은 거기에 전화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전화해서 그럼 운영 계획서나 교육 계획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약소하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원의 경우에는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둘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게 공개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연간으로 합니다. 또는 우리는 어떤 틀을 따릅니다. 우리 교육과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 공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단 다 클릭해서 다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원인 경우에는 뭐 교육계획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나와 있는 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교육관과 관련해서 그 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우리도 알 필요가 사실은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공식적으로는요, 면접 시에 알 수 있어요. 면접 때는 보통 뭐 이사장님이나 원장님, 원감님, 뭐 또 다른 경영진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이 그 원에서 중시하는 것을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노예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본다. 내가 초임이나 적용력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본다. 그렇다면 그 원에서는 수업을 잘하고 이 놀이중심을 잘 할 만한 선생님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업까지, 시험까지 해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원은 정말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원하는 원입니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싫어할 원은 없어요. 하지만 뭐 예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저는 뭐 그런 거는 가서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지만, 네, 수업을 유독 잘하는 선생님을 원하는 그런 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원은 솔직히 조금 더 빡셀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빡세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 드렸죠? 빡세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빡세서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나를 봐주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냥 빡세기만 하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잘 판가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이 항상 이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근데 다른 원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중요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준이 뭐예요? 어떤 선생님 뽑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냥 심성이 곱고 착한 선생님, 밝은 선생님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정말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기준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네,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저희 선생님들 진짜 착하고 너무너무 밝거든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뭐를 중요시 하시는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장 선생님이 중시하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공동 1위로 이야기해 드릴 교사의 분위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선생님들은 그 원의 교사가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초임이나 적용자 선생님들은. 왜냐면 위치상으로 선생님들은 사실 잘 해줘도 물어보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의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또는 뭔가 알려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면,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빨리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서열적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찬바람이 쌩쌩쌩 불고 너무 무섭고 뭐 물어볼 수도 없는 분위기야. 근데 이 원은 배울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하죠, 선생님? 저는 비추입니다. 그런 원은. 왜냐하면 그런 원은요, 선생님들이 가도 그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질 않아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이제 서열적인 분위기가 강한 데는요, 선생님들이 정말 잘 해주지 않는다고 전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면 살아남기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초임 선생님이나 적용 선생님들은 정서적으로 힘들 만한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원의 분위기가 좋으면 선생님들이 막 위로를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분위기는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더 뭐라고 하거나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원 가면 스트레스 더 받을 수 있어요. 뭐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은 미리미리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좋은 원이라 하면은 나중에 경력 쌓고 가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 또한 면접 시에 알 수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나 원감 선생님 분위기가 대부분 그 원의 흐름을 다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경력 교사들이 원의 분위기를 다 흐름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 시에 조금 느껴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예요.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분위기의 선생님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의 서류를 받는지, 선생님들한테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소리 톤으로 대하든지, 그게 아마 평상시일 거예요. 왜냐면 학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서류를 내러 갔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저한테 반응을 한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아, 여기 분위기 굉장히 이제 쌩쌩 바람 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소문이겠죠. 네,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듯이 모든 것은 주변에 경력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 있다. 아름아름 알아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세요. 아, 여기는 선생님들 이런 분위기야. 여기는 이런 분위기야. 이런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렇게 물어봐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실습생은 눈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원에 실습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습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 선생님들은 그 원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원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가로 그 원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원을 그런 시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서 조금은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거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가 관련되는 공식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공식적인 요소들이라면 뭐 거기는 몇 세 반이 몇 반이 있고 선생님들은 경력이 얼마나 되며 선생님들은 그 원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지, 뭐 그 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요즘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음학교로 사이트, 처음학교로 쳐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초임 선생님 그리고 2년 이하의 저경력 선생님들은 어떤 우선순위로 원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한 순위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5위는 복지, 4위 급여, 3위 원스타일 및 원장님의 마인드, 공동 1위는 교사 관계 및 분위기, N, 배울 수 있는 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요. 초임이나 2년 이하의 저경력 선생님들은 본인을 나타내 줄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 측면이나 급여 측면에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가 있는 그런 원을 선택해서 거기서 몇 년만 배우고 성장을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정말 확신할게요. 정말 그래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은 데려가지 못해서 아마 안달인 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곳을 선택하시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뒤에서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라는 거 항상 참고해 주시고요. 경력자들은 이직할 때 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이직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